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한국도 복잡해 죽긴 한데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그 법률팀이 있는데 그 법률팀이 제기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크게 한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측의 법률팀이 바이든과의 그 전면전을 더 나아가서는 전 미국 내 그 좌익분자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빨갱이들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신남북 전쟁이 서막은 아닐런지 또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여기 변호인단,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법률인단에는 시드니 펄 연방검사를 위시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9일 워싱턴 소재 공화당 전 국회 전국위원회 그 청사에서 90여 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간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11월 3일 그 대선 이후에 현재까지의 소송 진척 상황을 알면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증거들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세계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니아리의 그 파벨 이번 그 기자회견으로 미 대선은 더욱더 불확실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사수하려는 대대적인 전쟁 수준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듯이 옛날 그 남북 전쟁은 흑인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공산당과의 싸움인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남북 전쟁이 서머에 열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줄리아 전 뉴욕시장이 말합니다. 지난 2주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다고 말하며 언론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선거 부정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줄리아 전 시장은 이 말은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겠지요. 그동안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이 주장해온 이번 선거에서의 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미국 주류 언론들이 결국 그 말을 그렇게 합니다. 말만 무성하고 증거는 없다고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고무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 좌빨들한테는 그렇게 들리겠지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언론들이 그렇게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부정선거는 확실하다, 강력하게 아주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리안이 그 전 뉴욕시장은 이번 선거 부정과 관련한 증인들이 모두 보복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지역들에서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이 코로나 유포를 빙자해서 우편 투표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게 많이 보도가 됐었지요. 우리도 그랬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고 줄리아나 전 뉴욕시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줄리아니가 밝힌 선거 부정 8대 문제점을 8가지의 이제 그야말로 무언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들을 한 가지씩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이걸 참 취합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참관인들의 접근 방해 제한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뚜렷한 부정선거 의원 참관인들의 개표 상황 파악 관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공화당 측 참관인들이 감시를 못하도록 막으면서 다량의 부자 투표, 그러니까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불법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편 투표는 투표자가 투표지가 담긴 봉투에 기재된 이름하고 선관위에 미리 등록된 유권자 성명을 대조해 보면 본인을 확인한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서명 대조 작업에 공화당 측 참관인들이 감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받겠지요. 이것은 사실상 유권자 사기 방ang 조항과나 다름없다는 것이 이 트럼프 측 대선 캠프 주장입니다. 여기서 줄리아나 전 뉴욕시장은 참관인이 그러니까 우편 투표소에서 서명 대조를 감시 확인하지 못한 투표용지는 무효라면서 봉투가 이미 폐기됐다면 이를 재검표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조치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에 나타난 불법적인 조치들은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많은 미국인들을 참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 혁신 중에 하나였는데요.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우편 투표의 서명이 불일치하더라도 개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니 우편 투표의 서명이 불일치하더라도 개표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에 민주당 주지사로 있는 카운티에서는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무효 처리되어야 할 우편 투표용지도 선관위 직원이 직접 채워넣어 유효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런 기재사항 이미 우편 투표용지들은 공화당 관할 지역에서는 모두 원칙대로 무효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지역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맞은 유권자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대선 당일에 그러니까 투표하기 위해 현장에 갔는데 이미 누군가 본인 이름으로 투표를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이 줄리아니 변호사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시에서 다수 유권자가 현장에서 투표를 시도했지만 이미 투표권이 행사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투표가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투표권을 도용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신분 확인을 누군가 제대로 하지 않았겠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투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귀신이라도 와서 했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고칼로도 아닙니까 이거? 나라도 미치고 팔짝 뛴 일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우편 투표의 발송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는 11월 3일 우체국 승인으로 발송 확인된 것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효 투표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일 이후 승인이 찍혔으면 무효로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선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기재상이 누락된 부재자부 개표하고 기한을 넘긴 우편 투표는 날짜를 맞춘 것으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라는 부당한 이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우체국 소인을 3일 도착분으로 위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개표상에서 바이든 표의 중복 집계입니다. 이 표를 이제 두 번씩 이제 집계를 한 거죠.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을 찍은 봉투를 여러 차례 반복 개표해 바이든이 득표수를 늘렸다는 증언이 무려 60여 명의 증인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거 한둘이 한 것도 아니죠. 줄리아니는 이런 방식으로 6만에서 10만 표 정도가 중복 집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미등록 부재자 투표인데, 그러니까 미등록 부재자 투표지도 집계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합지역인 위스콘신주에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들이 대대적으로 발견돼 역시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되고 되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미러키시에서 6만 표 이상이 확인됐고 메디슨시에서 4만 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시간주의 웨인 카운티에서 지난 17일 이제 현지 시간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기로 하고 거부한 것이라고 줄리아니는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미 다른 주로 이 시간 사람들이 부재당하면서 투표하거나 중복 투표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유권자보다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들으셨죠? 역시 최대의 경합 중인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의 그 여러 카운티에서는 등록된 유권자보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메인 카운티도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최종 승인이 이제 거부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지시를 트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19일 날이요. 자신의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유권자보다 훨씬 많은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미시간에서 이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는 미시간에서 이겼다. 여덟 번째 문제는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어두운 그림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신기발랄한 개표기 장난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부정선거에 빠질 수 없이 부각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이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이 좌파의 돈줄인 조지 소로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소로스, 그 조지 소로스라는 인간이 헤지펀드 투자자인데요. 이미 미국 빨갱이 공산당 좌파의 장업줄로 알려질 정도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아주 감긴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 부정선거 주범으로 보이는 이유는 스마트매틱사의 페터레피니 회장은 이름도 참 회장은 오바마 정권 당시에 국보 안보 TSA 국장을 역임했고요. 지금도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영국 마크 반경은 조지 소로스의 개방사회 재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의 연관성과 미국 대선의 개입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엄청 커지겠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거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드니 파웰 전 연방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표가 해외에서 집계되고 있으며 도미니언의 투표 장비와 다국적 선거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 의 소프트웨어가 알고리즘으로 개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전 미국은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시드니 파이널 말이 맞아요 이게. 시드니 파이널은 이런 개표 조작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면서 스마트매틱 소유의 주 2명이 베네수엘라 사람으로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그런 정권과 관련된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템으로 인한 개표 조작 사례를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위스콘신주에서 대선 다음 날 4일 새벽 3시 42분경에 한 5분 정도 사이에 그냥 바이든 표가 10만 표 정도가 막 그냥 우당탕 한 방에 쏟아 나온 거예요. 그냥 5분 안 돼요. 10만 장을 세려도 5분이 더 걸리는 텐데 어떻게 그렇게 왕창 쏟아집니까? 지금 그래서 아주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게. 그래 대표적인 것이 그렇게 나왔고요. 여러 사람들이 집계하고 스캔 처리하고 별 수를 써도 도저히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은 컴퓨터 조작 그 위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압권인 것은 이 연방검사 출신인 시드니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투표로 승리를 했다라면서 우리는 겁내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엉망인 것들은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막 그냥 큰 소리로 꽝 쳤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겠지요. 그러면서 시드니 파웰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적인 부정선거는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여기서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까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돼 있죠. 이 중국도 이게 큰일 났습니다. 한국도 들어갈 텐데 여기. 그와 같은 국가들이 선거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이 다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함께 이 소프트웨어 이용해 표를 조작한 과정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보안원 출시로 알려져 있는 내부 고발자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한 투개표 조작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도 가능하며 원격 접속으로 개표를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쉬운 모양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개표 조작을 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스마트매틱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전자투표기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역시 스마트매틱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을 한 시드니 파일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보스팅 시스템인가 보팅 시스템 여기도 도미니언도 이 스마트매틱 있잖아요. 스마트매틱. 거기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드니 파웰의 주장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등 중요한 경합주에서 부정선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범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각하겠죠. 나라의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이미 6일 미시간주하고 엔트리 카운티에서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야 할 표 6천 장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로 집계가 됐다는 폭로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게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인 조슬린 빈센 미시간주 주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잖아. 생긴 문제라며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정상 작동했다라고 뭐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재선 캠프의 법률팀 그 설명입니다.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 물론 스마트매틱은 최근에 성명을 냈었습니다. 우리는 뭐 도미니언과 뭐 아무 관계없다.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도미니언 부스팅 시스템과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했었습니다만은 펜실베니아에서 열기로 했던 청문회에 처음에는 도미니언 측이 참석을 했다가 나중에 돌연 느닷없이 거부 의사를 밝혀왔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고 더 키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한편으로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이 중국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의 억만장자인데요. 알거리요? 이름도 꼭 뭐같이 생겼는데 고원구이 뭐 영어로는 교육고 고원 고웬이냐 웬 고원구인지 통닭구인지 이 사람 잘 알잖아요. 이름이 아주 빌어먹게 생겨가지고 누구나 다 이 사람 이름을 들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파운더에 의해 개발됐다. 파운더가 무엇인지 알죠? 바로 그 파운더 그룹은 다름 아닌 중국 정부가 소유한 북경대학의 자회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드니 파엘 전 연방검사가 이번 부정선거의 원흉이 빅테크라면서 이번 미국에서의 부정선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문제라고 지목해서 이번 미국 부정선거 파문이 어떻게 확산되어 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드니 파엘은 17일 그러니까 17일 날 미국 시간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빅테크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혀서 큰 파문이 일었지요. 이 파웰은 이어서 누군가 공산주의자들이 바이든을 응원하는 것에 자음을 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서 더욱 관심을 얻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산당에서 바이든에게 돈을 대고 있다는 걸 의미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시드니 파웰이 주장한 대로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이번 3일의 대선이 빅테크라고 불리는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IT 공룡들과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이 영어로 써놔가지고 헷갈리네. 등 미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이번 부정선거에 적극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는 이미 바이든을 당선자로 지칭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페이스북의 글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가짜 수술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어요.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스무리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파웰은 이번 부정선거의 수법인
주법인 그 전자개표 시스템이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 첨예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요.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반문재인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바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했고 정말로 보급했습니다. 이 장비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데 앞장서 섰고요. 또 그 때문에 그 중국하고 같이 그랬거든요. 이게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국 대선의 최종 승자는 펜실베니아주, 그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버지니아주 등 7개 지역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금방요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펜실베니아는 뒤집어졌답니다. 완전히 그 주지사가 두 승도를 다 들었답니다. 여기서 주지사와 주의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겨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재밌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결국 펜실베니아의 최고 쟁점은, 그러니까 최대 쟁점은 쟁점 중에 하나가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그 우편물에 대한 그 무효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장관님 접근 거부 문제, 유권자 확인 불확실로 인한 문제,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재소한 아직도 그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재선 결과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쉽게 마무리될까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죠? 여기다가 유명 깽단 두목인 조이 밀러라는 놈이 이게 딱 걸렸어요. 또 그 민주당 바이든 측에서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매수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 바이든 아주 죽어라 하네. 엎어진 코데이. 여기서 미시간주는 어떨까요? 선거인단 16명으로 펜실베니아보다는 4명 적습니다. 일단 미시간주의 선거 결과 인증은 아직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각으로 미시간주의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들의 설명을 듣고 더불어 인증을 못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웨인 카운티에서는 일단 현재 바이든 우세의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여기는 선거인단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스콘신주는 몇 개 카운티에서 부분 재검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 선거인단은 16명입니다. 미시간주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보 간 투표율 격차의 0.3포인트 재검표 들어갔던 조지아주 국무위가 일단 20일 현지 시각 11시에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 주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고 발표됐다가 한 몇 분 만에 이를 번복했다고 합니다. 선거를 인정했고 발표한 보베다 베스페크 주 국무장관은 숫자는 민원을 반영한다라면서까지 인증 사실을 확인했으나 불과 3분 만에 이를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날 오후에 조지아주 최고 선관 관리자가 다시 선거 결과 최종 인증됐다라고 또 발표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핵심
경합주와 마찬가지로 조자주에도 이 평범한 유권자, 광복 미만 유권자 사기와 비리가 발생하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재검표에 대해 서명대 조작업을 다시 하지 않는 재검표는 가짜표를 다시 세는 것과 같으므로 무의미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재검표 과정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빳빳한 새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증거와 그 주사까지 나와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트럼프 재선 캠프 측에서는 이번에 선거 결과 인증을 발표한 라벤스페커 주 국무장관이 이번 대선 조지아주 선거에 사용된 미국 전자투표 업체 도미니언사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란도 변호사 캠프 측의 란도 변호사는 라벤스페커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주 국무장관이 주 선거법 변경을 했다면서 주 선거법을 함부로 변경을 했다면서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자는 공화당 소속인 캠프 주지사인데요. 이 캠프 주지사가 금방 이걸 번복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캠프 주지사는 원래 그날 당일에도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했던 명이에요. 선거 규정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24일까지 이 기계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어서 법적인 단계는 남아있고 또한 캠프 주지사가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단 투표에 보낼 16명의 선거인단을 승인해야 하고 과정이 남아있으나 바이든 후세의 현재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인정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캠프 주지사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뉴스 나왔습니다. 자, 애리조나 선거인단 11명입니다. 이 애리조나는 이미 바이든의 선거 결과를 인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네바다 선거인단 6명으로 좀 적습니다. 네바다에서도 부정투표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유권자 명부에서 부정 문제로 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전하는 대로 바이든 당선자라는 말을 계속 쓰고는 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32명이고 바이든은 227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확정된 것이. 그런데 여기에 미시간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에서 현재 나타난 선거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임하게 되면 276명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재선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며 단순하게 재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민주당에 의해 계획된 부정선거 전무를 폭로하면서 아예 좌빨들이 준동하는 싹수를 잘라내며 전국을 주선해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나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또 빅테이크를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또 기추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전국이 귀결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이 또 어떤 반격을 시도할지 점점 흥미롭고 재밌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까지 아주 싹 밝혀지고 중국 놈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전 세계의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중국인들에게 온갖 만행을 거두어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를 지난번에 한번 화요일날인가 내가 방송을 한번 하고요.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취합을 했는데
그 오늘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아침에 이게 취합이 돼서 내가 이걸 방송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 펜실베니아하고 한 두 군데 가지고 공화당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그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 유튜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